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리와 희망의 아이콘 크라운마스터 이승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올해가 검은 호랑이. 네, 예사롭지 않은 한 해. 네, 누구에겐가는 위기이고 누구에겐가는 정말 큰 기회가 될 한 해입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잡으시려고 여기 오신 거죠? 네, 제가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이렇게 막 가슴이 설레요. 왜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슴이 지금 막 설레시는 분? 와, 네. 제가 11년 차, 만 이제 11년이 되는데요. 이런 날은 꼭 누군가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유난히 막 가슴이 설레는 날은 아마 여기 오시기 위해서 굉장히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정말 부자가 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가슴이 막 설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전혀 정말 1도 이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옷가게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아마 제가 굉장히 제 삶에 있어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도 아마 이 애텀이라는 개가 왔을 때 놓치거나 아니면 그냥 소비자로만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맞벌이를 단 한순간도 쉬어본 적 없이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부자가 되겠지. 저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에게 주식에 투자를 해서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이미 알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그거 갚으면 되지, 우리 둘이서 열심히 살면 그거 못 갚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살아도 이 빚이 안 갚아지는 거예요. 빚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여기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빚만 갚다 끝나겠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벌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할 수 있는 걸 막 찾아봤습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이 옷가게에서 한 300만 원, 350만 원 이거밖에 못 버는 사람이구나.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특별한 스펙도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우리 식구 건강하게 사는 것만 해도 그냥 만족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희망은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던 옷가게를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원데이 저랑 같이 종합상가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죽집을 하셨던 박명 크라운 마스터님이, 네, 그분이 저희 스폰서십니다. 저를 찾아오신 거죠. 저는 이제 아동복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1년 정도 죽가게를 하시더니 계속 죽만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게를 접으시고 보험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미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늘 피곤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명 단장님이 죽을 정말 잘 쑤세요. 제가 아주 단골이었어요. 그러면 저보고 이제 이 한 해질 때쯤 되면 제가 이제 완전 에너지가 바닥이거든요. 그럼 저한테 이제 죽도 주시고 그냥 네, 이거 먹고 힘내라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사실은 본인은 이미 갑상선암을 키우고 계셨던 거죠.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실 때. 네. 그래서 이제 암 수술을 하셨다고 하면서 해모임 먹어보고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해모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이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안 먹어본 거 없이 정말 한약 많이 먹고 그래도 저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 뭐라도 또 좋다고 하니까 먹어보자. 가격이 먹을 만한 거예요. 제가 먹던 한약보다 훨씬 싸요. 그리고 저분이 말한다면 허튼 말 하실 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먹어봤던 그 해모임, 그게 결국은 저에게 이렇게 제 운명을 확 바꿔주는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제품이 된 거죠.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침에 눈 딱 뜨고
바로 상반씩 딱 일으키면서 기립하시는 분들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갑상선이 안 좋다 보니까 알람을 한 4개, 5개 맞춰놔요. 그런데 한 번도 듣는 적이 없어요, 이 알람 소리를. 그래서 이렇게 눈을 딱 떠보면 너무 늦게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럼 막 소리를 질러요. 누구냐고, 누가 알람 껐냐고. 누가 껐겠어요? 제가 다 끈 거예요. 그렇게 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해모힘을 먹고 제가 제일 부러워하던 사람이 된 거죠. 아침에 딱 눈이 떠지고 한 번에 상반신을 탁 일으키고 바로 기립, 이게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생리통 때문에 아침마다 울고 가는, 특히 왜 이렇게 시험 날짜가 잡히면 꼭 그렇게 우리 딸은 생리가 터지는지 아침부터 시험 망쳤다고 이미 울고 가는 제 딸, 이 엄마가 안 해본 게 있겠어요. 정말 별걸 다 해봤거든요. 나중에는 여자 의사가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우리 아이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물어봤는데 그 여자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또 뭐 아이를 낳고 이러면 좋아질 수도 있대요. 근데 우리 아이는 고등학생인데.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 해모힘을 자기도 뭔가 먹고 좋아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주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걸 먹고 울지 않게 된 거죠. 이게 너무 제가 신기한 거예요. 엄마의 마음으로 진짜 이 해모임이 사랑스러운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가게를 하고 있잖아요, 옷가게를. 가게 문이 열고 사람이 들어오면 제가 뭘 해야 돼요? 옷을 팔아야죠. 근데 저도 모르게 자꾸만 무슨 말을 하냐면 해모임.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왜 이러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 30만 우리 아까 김범수 총장님이 오늘따라 여러분 열광하셨죠. 오늘 분명히 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 해모힘을 저도 모르게 30만 PB를 맞추겠다 이런 것도 모르는 채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스스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른 제품도 써보게 된 거죠. 화장품, 폼클렌징, 뭐 에센스, 막 치약 이런 걸 써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좋으니까 자꾸만 얘기해야지가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치약 써봐라, 해모임 먹어봐라, 화장품 발라봐, 이렇게. 그런데 이걸 써보신 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 거야? 대한민국 거야? 그리고 가장 감동받는 건 뭘까요? 가격. 너무 마음에 들어. 가격.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죠. 저는 장사를 오래 했잖아요. 분명히 비싼 게 좋아요, 그죠? 싼 게 뭐예요? 비지떡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이 감이 온 거죠, 제가 촉. 그리고 제가 박명단장님께 이거 정말 제대로 알아볼 수 있으려면 1박 2일 이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다는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한 번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언젠간 제 성격에 갈 것 같아요. 이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 내 눈으로 딱 확인해야 되는 성격.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제가 듣고 봐야지만 저는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간 겁니다. 그날 제가 그 속리산 뉴스 호스텔에 가서 제가 앉았던 자리도 사실 저는 기억합니다. 거기서 저는 저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고정관념, 이 패러다임이 확 바뀐 거죠. 돈 버는 길이 따로 있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다단계라는 거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아예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구나. 답은 여기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날 가게를 하는 사람이라 이틀 매출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올라왔습니다. 저녁 늦게. 근데 제가 기억이 나요. 앞에서 운전하시는 분, 그리고 저. 이렇게 두 사람은 잠을 못 잤고요. 다른 분은 계속 잠을 잤습니다. 그 두 분은 안 들렸던 거죠.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인생 시나리오라는, 그때는 정말 이렇게 A4 용지 아주 허접한 그거 한 장을 줬는데 저도 그날 그걸 못 썼거든요. 이렇게 접어서 제가 가지고 올라오면서 머릿속에서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삶의 과거, 그리고 나의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
이게 막 머릿속에서 만나가지고요, 난리가 난 겁니다. 아, 난 이거 해야겠다. 여기 답이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올라와서 가게를 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 350만 원 이렇게 벌었습니다. 지금 이때가 가장 옷가게 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때입니다. 안 나가죠, 이제 더 이상 겨울로. 80% 90% 해도 안 사갑니다. 그런데 봉옷은 다 들여와야 하거든요. 이때 잘못하면 가게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1년 후 2배를 벌 수 있을까요? 600이나 700? 절대 벌 수 없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20년 넘게 해봤는데. 근데 이걸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결국 살다가 죽겠죠. 저는 마지막에 이 회장님께서 그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이 말을 하신 것 때문에 저는 느낌표를 딱 찍고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오신 여러분 중에서 50년 후에 살아남을 사람 있겠습니까? 나도 죽고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는 그날, 내가 생을 마치는 그날, 나는 정말 여한 없이 살다 간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그냥 살다가는 내가 생을 마감할 때 눈을 못 감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난 애터미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삶, 정말 인간다운 삶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제가 그때 마음에 결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유난히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 이유는 분명히 저 같은 사람, 정말 지극히 평범한데 꿈을 갖고 있는 사람, 나는 마음껏 누리고 살겠다,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분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 자세가 필요하죠. 네, 이 안에 있는 마음을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만큼 확 열어주세요. 소리나게. 네, 다 여셨나요? 네. 자, 저희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오래 갈 줄도 몰랐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저희가 지금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네, 이 오미크론이 저희를 또 괴롭히고 있는데요. 사실은 확진자, 중증 환자, 사망자, 이런 생물학적 데미지보다 경제적 데미지가 훨씬 더 컸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코로나 이후 실직 또는 임금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영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에서 자영업자들이 힘든 게 나오면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아요. 한편으로 너무 그 고통이 와닿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도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고 가게를 하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도 하기 싫고 막 소름이 끼칩니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힘들다고 하는 거죠. 또한 이 직격탄이 있죠. 뭐 대학을 졸업해도 사실 일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가 24만 개나 사라졌다는 겁니다. 또한 주요 제조업체들 당연히, 네, 뭐 인력 감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주위에도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잃으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지금, 네, 바꾸고 있어요. 자, 이걸 두고 세계적인 역사학자죠, 유발 하라리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류는 생존할 것이며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살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만든 주범이 따로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4차 산업혁명. 네, 이 다보스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뀌는 거대한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밀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방아쇠를 당긴 거죠. 트리거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더 빠르게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확 앞당겼다는 겁니다.
2030년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30%를 AI나 드론이나 로봇이 하게 되겠죠. 요즘 우리 광고 보면 많이 나오죠, 이제. 네, 혼자서 식당을 경영하는데 도와주는 서빙 로봇들 막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점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겠죠. 더욱 중요한 건 이 중에 85%는 우리보다 훨씬 AI나 로봇이 일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분야에서 네, 이렇게 지금 우리의 일을 네, 뺏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끝나기만 바라고 제발 이 마스크 좀 벗고 저희가 막 허깅도 하고 진짜 왁스도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 끝나고 나면 종식이 되고 나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가장 사실 무서운 건 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든 싫어하든 어쨌든 이런 세상이 지금 이미 시작됐고 무섭게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연봉 1억 이상의 60%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재택과 원격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연봉 4천 이하는 10%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은 더 많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으로 되지 않는 직업 모두 없어진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15일 정세균 총리가 페이스북에 올린 K자 그래프. 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경제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K자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더 좋아지고 안 좋은 것은 더 안 좋아지고 양극화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가난의 대물림만이 아니라 대물림의 대물림의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 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평균 3배가 넘습니다. 보시면 46.5%, 두 분 중에 한 분은 노인 빈곤이에요. 그리고 13년째 노인 자살률이 1위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공대 유기훈 교수팀이 미래도시 연구 보고서에서 발표한 걸 보면 앞으로 우리 인류는 3개의 계급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0.001%, 아주 극소수죠. 플랫폼 소유주,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 IT 공룡 기업들입니다. 두 번째가 0.002%, 여기도 아주 극소수죠. 플랫폼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네, 저 같은 사람들. 그러거나 아니면 정치인, 예체능 스타. 자, 이 두 계급을 빼고 나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 99.997%는 무산계급, 프레카리아트입니다. 자, 이 3개의 계급이 나눠지는 기준이 뭘까요? 플랫폼을 만들었느냐? 플랫폼을 가지고 성공했느냐? 플랫폼을 쓰기만 하느냐? 아니면 플랫폼 노동을 하느냐? 이거의 차이인 겁니다. 김만견 교수가 쓴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시대,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로운 가난이 생기고 새로운 분배가 앞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99.997%라고 하는 프레카리아트가 앞으로 8년 후 2030년에 99%가 이미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플랫폼을 갖지 못하고 플랫폼에 들어가서 불안정한 비임금 노동자이거나 플랫폼 노동을 하거나 깅 노동을 하거나 클라우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결국은 이런 무산계급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플랫폼이라는 게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가상 공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서 새로운 이익을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구글, 우버, 아마존, 네이버,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등등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페이스북 만들고 네이버 만들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해야 되는 미래 사업인 건 맞는데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긴 한데 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답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다라는 거죠.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애터미인 겁니다. 자, 애터미는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우리 각자가 모두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플랫폼의 오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참여하는 건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스스로 플랫폼을 확장시켜서 또 다른 소비자를 모을 수 있는 사업. 그런데 우리 아까 김범수 총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뭔가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월간 유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없다라는
완전 자유인으로 할 수 있다라는, 네, 바로 그런 것이 답인 거죠. 거기다가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친구가 어느 날 와서 나 네트워크 시작했어, 우리는 이런 제품이 있어, 카탈로그를 딱 보여주면 여러분 어떠세요? 친구니까 뭘 하나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썼더니 좋아요, 괜찮아요. 다시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 재구매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재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와서 이 제품이 왜 이렇게 비싼지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좋고 저게 좋아서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능력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좋은 건 알지만 이게 소모품이잖아요. 계속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이라는 건 내가 자발적으로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인터넷 쇼핑몰 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제품을 사서 썼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더 좋고 더 싼 쇼핑몰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옮겨가죠. 걸어가지도 않고 뛰어가지 않아도 돼요. 손가락만 딱 움직이면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소비자들은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는 어때요? 절대가 붙죠.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 이걸 몰라서 못 쓰는 거죠. 알기만 하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인데도 어때요? 보상이 있습니다.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옮기죠. 알기만 하면 좌석까지 딱 보드에 붙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요. 이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처음 하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최고의 스펙, 저희는 대학을 뭐 정말 유학을 갔다 왔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써봤더니 정말 좋고 싸다라는 그 진정성, 이게 최고의 스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미모도 필요 없고 화장품을 파는 회사임에도 미모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그리고 재산도 필요 없고 전문 기술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이거는 있어야 된다. 뭘까요? 나는 돈을 벌지 않더라도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죽을 때까지 쓰겠다. 이거 하나 있으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면접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 봐야 되는 면접. 결국은 생필품이죠. 한 번 사면 10년, 20년 쓰는 게 아니라 칫솔 얼마 만에 하나씩 써야 될까요, 저요? 칫솔의 유효기간 한 달입니다. 네, 너무 이렇게 막 액티브하게 막 이렇게 양치질을 하시는 분은 이 칫솔모가 휘어졌다 하면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필품이라 계속 저희가 소모할 수밖에 없는데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강제로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좋아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재구매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가입비, 진입비, 월간유지, 추천수당 이런 거 없다고 얘기하면서 다단계를 안 해보신 분들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가 와서 제품을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좋기는 한데 비싸서 다시는 쓸 수 없다. 그러면 어때요? 그 기업은 매출이 없겠죠. 여러분, 어떤 기업도 매출이 없으면 어때요? 망하죠. 성장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누가 매출을 올려야 되죠?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자들이 기본 매출을 올리는 게 강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도 없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정말 회장님이 목에다 칼을 딱 대고 시작하신 겁니다. 내가 만든 애터미여도 만약에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재구매가 없다면 망해라. 망하는 게 맞다. 라고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회장님의 이 자신감. 우리 아까 김범주 총장이 뿜뿜. 그래서 이 오너의 진정성. 정말 내가 제품에 자신이 있다. 이건 몰라서 못 쓰지 알기만 한다면 쓸 수밖에 없고 팔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자신감. 그리고 누구의 진정성? 나의 진정성. 나는 진짜 못 쓰겠어 이거. 그리고 너무 비싸. 나도 못 쓰겠어. 여러분 가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진짜 괜찮고 이거 정말 싼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럼 보통 사람들 못하는 거죠.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계속 재구매를 시키러 계속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야 됩니다. 연금성 되겠어요? 자, 이래서 결국은 오너의 진정성과 나의 진정성, 이것이 최고의 애터미 성공하는 데 있어서 스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터미가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 코로나 위기에 폭발적인 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3억 불 수출에 탑 당연한 거죠. 저희 같이 애터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거 아니고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 있죠. 그리고 2조 2천억 원 네, 통합 매출. 두 번째는요, 이 성공 에너지. 네, 바로 이건 간절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죽을 때 내가 눈을 감으면서 여한 없는 삶을 살다 간다. 이렇게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만났을 때 이 간절함 하나 가지고 정말 집중하고 몰입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올라오는 차 안에서 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남들이 성공했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전 5가지 제가 스스로 체크를 해본 겁니다. 판매하는 일이었다면 저는 안 했습니다. 뭘까요? 저 20년 넘게 팔았습니다. 팔고 또 팔고 팔고 또 팔고 이걸 20년 넘게 했는데 또 파는 일이다. 옷 파는 대신 고등어 팔고 치약 팔고 안 했습니다. 저 잘 못 팔았잖아요. 옷 잘 못 팔았으니까 부자가 안 됐겠죠. 제 능력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요, 똑같이 세일하고 영업하는 것 같아요.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가치가 다른 거죠. 이걸 팔아서 판매 마진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건 노동 수입이죠. 결국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그 가치, 정보, 이거를 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한 거죠. 두 번째, 노동소득이다. 안 했습니다. 제가 옷가게를 하다가 대상포진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극한의 통증이더라고요. 걸리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약을 먹으면 이제 약 기운에 자는데요. 한 5시쯤 돼서 이 약 기운이 떨어지면 일어나는 거죠. 침대에서. 너무 아파요, 진짜. 저도 모르게 이제 울어요. 눈물이 막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에 저희 남편이 깨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너무 아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어떡하냐? 이러더니 코를 골고 자더라고요, 자기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가게를 못 나갔어요. 그날 가게의 문을 못 열면 제가 수입이 있나요? 없죠.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월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만약 가게를 완전히 접으면 퇴직금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일하지 않으면 저는 소득이 없는 노동소득, 그걸 제가 벌고 있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데 애터미 그런 일이 아니죠. 애터미는 연금성입니다. 법적으로 아예 저희들이 3대까지 상속이 되는 거를 다 저희들이 사실은 믿지 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애터미 절대 선택하지 않았죠. 아주 저에게 익숙한 옷가게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겠죠. 네 번째, 나도 성공하고 남도 성공하는 일이어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이걸 들어보니까 나는 분명히 낼 것 같아. 그런데 내가 함께 하자. 정말 이게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친구들은 절대 성공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리고 남들은 다 성공할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했을까요? 안 했겠죠. 마지막 5번째,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남에게 이익을 줍니다. 부자는 남에게 뭔가 주면서 부자가 되지 받으면서 부자 되는 일은 없습니다. 뭔가 뭘 줄까요? 저희는 정보를 주죠. 근데 받는 사람이 알까요? 몰라요. 그냥 제품만 바꿔 써도 가정 경제에 도움되고 같이 일하면 부자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이 월 1억을 버는데요, 돈을 버는 일입니다. 쉬울까요? 분명히 어려운 게 있겠죠. 뭘까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돈을 벌어본 사람이라 분명히 돈을 버는 데는 어려운 게 있어. 뭘까? 여기는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있더라고요. 뭘까요?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참아야 합니다. 제품을 안 써보면 그냥 다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제품을 써봐야지 아는 겁니다. 답은 뭘까요? 제품을 빨리 써보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참는 게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된다. 그러면 1억을 번다. 저 같은 사람 못합니다. 워낙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복장 터져서 죽었을 거예요, 저. 언제까지 참으면 될까요?
네, 소비자가 치약을 써보면 알고요. 칫솔을 써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제품을 쓰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 5가지 오케이가 딱 나와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제가 자, 현실 점검해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제가 이 애텀을 만났을 때는 가장 제 인생에서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벌던 돈을 아까 우리 김범수 총장님도 말씀하셨죠. 돈을 금방 못 버는 게 가장 최대의 장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빨리 버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상황이면 빨리 버실 수 있어요. 왜일까요? 저는 빨리 벌어야 됐거든요. 빨리 벌어야 되는 사람은 빨리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1년을 잡았습니다. 1년 동안에 오토 판매사 200은 벌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300 정도 못 버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그때까지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움직여야 될 것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목표가 다른 겁니다. 저에게 이 애터미 정보를 알려주신 박명 단장님, 저랑 생긴 것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정말 같은 게 없습니다. 거의 성격도 다르시고요. 네, 같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간절함이요. 그분도 저도 이렇게 살다 죽기는 싫다. 내가 한번 태어났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나 그렇게 살다 죽겠다라는 그게 같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마주보고 가게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일을 하잖아요. 해가 질 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장님도 그날 그 시간은 손님이 없었고 저도 손님이 없어서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죠. 저도 이제 완전히 에너지 방출. 근데 저희는 두 사람 다 크리스찬이라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사는데, 꾀도 안 부리고 이렇게 사는데 왜 부자가 안 돼요? 근데 그때 저희가 누가 그랬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자 만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그때 저희 그때 애터미를 몰랐을 때입니다. 말이 씨가 되죠. 결국 우리가 애터미를 만나서 단장님과 제가 이렇게 성공자가 된 겁니다. 부자가 됐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바로 이 간절함, 이 간절함이 지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정말 집중하고 몰입해서 신나게 즐겁게 재밌게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가치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애터미는요, 집단 성공. 정말 잘난 사람이 계속 돈을 많이 벌어가는 10억, 50억, 100억 이 승자 독식의 구조가 아닙니다. 저는 그랬으면 안 했습니다. 제 능력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안 되는 걸 제가 시작할 리가 없죠. 승산이 1도 없는 걸 안 합니다, 저는. 결국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마라톤 41.195km를 뛰는데 가장 빨리 들어오는 1등, 2등, 3등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는 게 아닙니다. 저 그럼 동메달도 못 따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만 하면 모두가 금메달. 근데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상한선에서 다 만나요. 같은 직급으로 같은 수당으로 만난다는 거. 이게 바로 집단 성공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거리는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까 직급도 7개, 후원수당 단계도 딱 7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만 달라요. 부업으로 하시는 분과 전업으로 하시는 분은 당연히 시간을 저희가 투자하는 게 다르니까요. 자, 아까 말씀 들으셨죠? 저희 후원수당 보시면 자, 저희가 딱 이렇게 7단계가 있는데요. 상박 하후의 구조. 아까 우리가 이렇게 30만과 600만 비교하면 매출이 20배인데 당연히 수당도 20배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64,500원과 63만 5천 10배만 딱 줍니다. 반 확 잘라버리는 거죠. 누구에게 많이 준다? 처음 일하시는 분에게 이 분배를 많이 한다라는 거고, 또 저희가 첫 번째와 마지막 비교해보면 매출이 166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당연히 수당도 166배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배만 줍니다. 64,500원과 129만 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왜 아무 말씀도 없어? 자,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를 후원수당에서 10%를 저희가 준다고 이제 가정해 보면 대부분 그렇게
풀어주니까요. 30만이신 분은 그러면 3만 원 받아야 되는 거죠. 10%. 그런데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64,500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점수를 한번 이 포인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반을 주죠. 30만일 때 15점. 그죠? 자, 그러면 5천만일 때는 몇 점 줘야 되는 거예요? 2,500점. 몇 점 줘요? 300점.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마음에 든다. 네, 처음엔 마음에 들어요. 점점 올라갈수록 자, 제 거를 보여드리면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작년 11월 5일 날 네, 제 우측에 아까 그 김범수 총장님이 총장 유지를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판타스틱한 네, 좌우 매출이 떴습니다. 자, 이날 제가 하루 후원수당 얼마였을까요? 찾아보세요. 2천만이 안 됐잖아요. 그죠? 제 자가 안 돼서 600만으로 제가 64만 5천 원을 받은 겁니다. 원래 2천만이면 얼마예요? 거의 뭐 43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걸 날려버린 거죠. 자, 이날 또 볼까요? 이날은요, 좌우가 또 이렇게 아주 뭐 원더풀한 점수가 네. 좌에 이 48만만 맞추면 제가 2천 대 2천이 되는 건데요. 이거 베팅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은 네, 보시면 이렇게 30만일 때 3만 원 받는 게 맞는데 이렇게 많은 수당을 받는 건 저처럼 하루에 막 8,600, 8,700만 포인트를 프레시아웃 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미 상한선을 넘어가신 분들 있죠. 임페리얼 분들. 이분들은 하루에 3억만 이렇게 뜨십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5천만 이상 인정 안 해주죠. 그 포인트 다 어디로 갈까요? 네, 이렇게 처음에 30만, 70만일 때 이런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나눠주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다 같이 성공하자고. 잘난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성공하자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30만일 때 이런 거 받았습니다. 근데 모르고 받아요, 대부분. 근데 나중에 알고 나면 어때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저도 이제는 많이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집단의 성공 때문에 나눔의 보상 플랜이라고 합니다. 직급수당도 마찬가지죠. 아까 설명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7개가 있는데요. 눈치채셨나요? 거꾸로 돼 있죠. 보통은 처음 가는 직급자에게 가장 적은 0.3%, 그리고 마지막인 분에게 가장 많이 10%를 드리는데 애터미는 거꾸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 뭘까요? 집단 성공. 네, 같이 함께 성공하자고. 제가 처음 시작했던 11년 전에 이덕우 총단장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에이전트. 네, 아직 직급을 안 갔을 때 네, 만나셨는데요. 그때 이제 이 총단장님의 제가 이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1년 후에 이덕우 총단장님은 2개를 가신 거죠. 로얄이셨으니까 크라운 가셨고 임페리얼 가셨고 이제 끝. 네, 상한선까지 가셨으니까 저는 그동안 몇 개 왔을까요? 네, 6개를 온 겁니다. 세일즈 마스터. 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임페리얼 가고 같습니다. 이덕우 총단장님과.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같아지죠. 여러분이 훨씬 저보다 직급을 빨리 오시겠죠. 네, 다 같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자, 4번째, 감사의 크기가 수당의 크기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매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배우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하필 나한테? 나 열심히 살았는데 어찌하여? 근데 여러분,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감사보다 10배, 100배가 많은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감사한 날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거는 인터넷 쇼핑몰이야. 네가 잘하고만 해. 계속 소비자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우리가 말한 대로 듣던가요? 네. 아니, 다른 건 그렇게 잘 사면서 왜 애터미는 어렵다는 건지. 근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막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하이매치를 딱 눌렀더니요, 3,900포인트 제가 안 한 거예요. 초기에는 어때요? 다 내가 알죠. 내가 다 팔고 내가 다 막 이 제품 사주잖아요. 그럼 제가 안 한 3,900 낯선 포인트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제 친구,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하는, 네, 워낙 인터넷 쇼핑몰 잘하거든요. 제가 이 친구한테 계속 가르쳤죠. 근데 어느 날 뭘 산 거예요? 칫솔을 한 겁니다. 제가 너무 이뻐서요, 그 다음날 막 뽀뽀해주고 싶더라고요. 가가지고 제가 너만 쓰지 말고, 이 칫솔에 혹 반한 친구거든요. 이 막내가, 여자 이 동생이 많아요. 인천 사는 그 막내 동생이 똘똘해요. 그래서 제가 회원 가입시키고 칫솔 얘기해, 너만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저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제가 하이매치를 딱 눌렀더니 어머, 그 동생이 칫솔을 산 겁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게 제 능력이에요. 이 제품이 좋고 싸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정말 제가 그때 대중명품 만들어주신 거, 메시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무한단계라는 거. 여러분, 제가 이 사업을 같이 하자, 정말 이게 답이다, 부자 되고 싶지 않냐, 이렇게 말해서 저와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크라운이지만 총장인 제 지인은 없습니다. 본부장이고 리더스 들어간 제 지인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지금 저와 함께 이 총장이 되시고 로얄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제가 한 번도 애터미 하기 전에 만나본 적도 없고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일까요? 무한 단계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인맥 없어, 아는 사람 없어, 나 말도 못해. 이래서 다들 내 일이 아니야,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돈 벌 일이 있어요? 없죠. 뭐밖에 없어요? 애터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놓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제 아는 분에게 화장품 주면서 써보라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써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제품 같으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다 얘기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저랑 같이 일해요. 그리고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또 그분이 그분 아는 사람에게 저랑 똑같이 화장품을 전달해서 그분이 2배로 깜짝 놀라신 거예요. 뭐예요 이거? 나 명품 다 써봤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아는 고객들에게 다 얘기해 줘야겠네요. 보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또 전달하고 소개받고 전달하고 다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소비자지만 저처럼 해모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에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 보니까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소개받고 저는 바다를 건너 캄보디아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Do you know 애터미? 이렇게 하고 회원가입 시킨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다 누구 거다? 제 겁니다.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이고요. 이 좋고 싼 제품이 캄보디아에만 조용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못 있죠. 이거는 알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캐나다, 방글라데시까지. 저는 단 한 명도 이 나라에 가서 회원가입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국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상관없습니다. 저희 무한단계 글로벌 원마케팅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시스템. 성공 공식인 거죠. 이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저희는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 시스템, 이 소득을 우리가 가지려고 애터미를 선택하는 거죠. 로버트 키오사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성공하려면, 부자가 되려면 시스템을 만들거나 사거나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머리가 안 좋아서 못 만듭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나머지 한 가지 들어가는 거죠. 보통은 이런 시스템을 정말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야지만 성공합니다.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성공 시스템, 이 시스템을요, 본사가 다 주관하고 운영하고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답인 거죠. 이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성공 시스템을요 다 본사가 이걸 지원을 합니다.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할까요? 김범수 총장님도 얘기해 주셨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정말 저희가 될 수밖에 없는,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재산도 있어야 돼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스펙도 좋아야 합니다. 제품이 대중명품 그리고 생필품, 마케팅 플랜에서 저희가 강제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 누적, 무한 단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이면 답 안 나오죠, 여러분.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스템을 회사가 다 주관, 운영, 지원해 준다라는 겁니다. 짐 로저스가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 생에 최악의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단호히 경고를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이제 시작이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마우로 기인이 축의 전환 2030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후 지금의 세상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 2030년이 되면 사람들은 지금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8년 후 2030년에 지금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구정 지나고 종로센터에 가서 애터미라는 그걸 내가 알아보고 선택해서 나는 지금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분은 큰 박수 보내주세요. 지금 제 눈에 이렇게 몇 분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막 가슴이 설렜나 봐요. 제가 이 오프라인 옷가게를 하다가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제가 이 온라인 쇼핑몰 애터미를 선택한 거, 제 위기에 왔던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자, 이 미래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준비를 한다면 우리는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준비를 하지 못하면 엄청난 고통이 나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021년 3월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상위 1%는 얼마나 벌까? 연평균 3억 9,051만 원을 법니다. 그러니까 월 3,300만 원을 버는 거죠. 자, 그러면 0.1%는 얼마를 벌까요? 상위 0.1%는 연평균 14억 7,400만 원을 벌기 때문에 월 1억 2천만 원을 법니다. 자, 애터미예요. 이 리더스 클럽 이상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들이 921명입니다. 현재. 중요한 건 어때요? 이분들이 전부 다 상위 1%로 가고 상위 0.1%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제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같은 달을 비교했습니다. 자, 저쪽에 있는 건 제 겁니다. 저는 왜 9건이냐면 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피가 들어와서요. 그래서 제가 그 달을 다 계산해 보니까 4,3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위 1%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쪽에 있는 분은 누굴까요? 이덕우 총단장님이십니다. 저랑 같은 해 같은 달에 한 달에 얼마 버셨어요? 1억 3,200만 원을 버신 겁니다. 상위 0.1%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도 여기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애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코로나19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알아보세요. 이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필수예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오늘 듣고 놓쳤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가슴을 치시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더 알아보고 했어야 됐는데. 근데 휙 지나간 거죠. 눈앞에서 기회가요. 제가 여러 가지 기부를 하고 있지만 저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겠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가 기부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 세다가 죽고 싶어서. 왜 그렇죠?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죠.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죠. 돈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면 당연히 나만 아니라 나의 가족만 아니라 정말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가 다. 나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저희가 내가 살기 힘들면 남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 잔이 넘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이 아이리더라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저에게 문자가 온 거죠. 이 이시영 선수를 후원을 하는 겁니다. 저만 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런 문자가 온 거죠. 드디어 국가대표가 됐다고. 이 이시영 선수가 사실은 그 부상 그리고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너무 어려운 집에서 이제 이렇게 정말 김연아 선수를 보고 어릴 때부터 이 피겨를 하고 싶었대요. 생각을 못한 거죠, 어린 마음에.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부모님들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뭐 드디어 올림픽에 나간다고 막 저희가 이제 마음속으로 응원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2월 8일 경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응원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온 겁니다. 결국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22살입니다. 근데 거기 베이징에서 이미 본인이요, 다음 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있는 그 올림픽을 두고 지금 벌써 연습을 시작했대요,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이런 어린 꿈나무들, 젊은 청년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으신 거죠? 네. 제가 이제 로얄 마스터가 돼서 승급 프로모션 여행을 갔던 사진입니다. 사실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이 크루즈를 안 타봤기 때문에 그냥 유럽에 돈 많으신 어르신들이 슬로우하게 그렇게 하는 여행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무식했던 거죠. 크루즈를 딱 탔는데요. 이게 7,800명이 타는 배입니다. 어마어마하고요. 그 안에서요, 정말 신세계를 제가 놀다 지쳐서 잠드는데 그런 제가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저기 회장님 보이시나요? 회장님은 우리만 알지 다른 분들 모르잖아요. 우리 말고 다 유럽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다르신가 봐요, 포스가. 특히 이렇게 중국 여자분들이 핸섬 가이 하면서 회장님한테 와가지고요. 두루마기도 꼭 암행어사 같은 거 입고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저도 여기 보면 저기 아래 이렇게 빨간데 치마 입고 한복 입은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꼭 나중에 이렇게 로얄 되셔가지고 승급 여행 가시면 한복 꼭 준비하세요. 저희가 정찬 때 한복 입으면요 아이돌 된 것 같아요. 막 영상 찍고요, 막 사진 찍느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배를 2바퀴 돌았어요. 가지를 않아. 우리를 졸졸졸 쫓아와요, 막. 나중에 제가 높은 거만 신고 있다가요, 막 벗어 던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 진짜 좋습니다. 한번. 우리는 맨날 보니까 예쁜지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난 드레스 같이 보이나 봐요. 끝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한국으로 오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워낙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다른 크루즈 타고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 옆에 있다가 여보,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해서 크라운 가자, 크라운. 그럼 또 올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또 올 수 있다는 그 말에 제가 또 혹해가지고 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열심히 뛰었죠. 그러면서 딸과 남편에게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내가 크라운 되면 그때는 어차피 본사에서 보내주는 거 말고 우리 자비로 우리 유럽 여행 오자. 자유여행 와서 한 달, 2달 살고 싶은 도시 한번 찾아보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갔죠. 그리고 이렇게 자유여행을 했습니다. 네. 네. 어디가 제일 좋았을까요? 다시 가고 싶은 거, 네, 스위스입니다. 네,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저 가운데 사진 아마 어딘지 아실 거예요. 스위스의 융프라우, 네, 탑 오브 유럽이라고 하는 알프스의 산맥입니다. 이렇게 작은 사진으로 보니까 뭐 그냥 보던 산 같은데 싶겠지만 실제로 딱 가서 보시면 압도당하세요. 저 장관이. 저기를 끝까지 산악열차가 다 올라갑니다. 이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스위스의 인터라켄이라는 도시에 딱 도착했습니다. 열차를 타고. 딱 내리는 순간 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같이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오직 열심히 살았던 그냥
부자가 되고 싶었던 이 사람이 애터미라는 이 도구를 놓치지 않고 잡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제가 자유로운 여행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뭘까요? 제가 놀고 있어도 제 수당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옵니다. 따박따박 너무 감사했던 거죠. 진짜 부자는 다음 세대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제 아이가 고3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불러놓고 얘기를 했죠. 사랑하는 딸,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질게. 엄마 애터미로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지금부터 공부하고 원서 쓰고 대학 가. 그런데 좋은 대학 굳이 갈 필요는 없어. 이 말은 괜히 했습니다. 진짜 아이가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갔습니다. 착하게도 등록금이 진짜 안 들어가는. 근데 이제 아이가 이게 등하교를 하기가 힘들어서 작은 방 하나 얻어주고 자취를 시켰죠. 그럼 이 엄마가 반찬이라도 해서 아이를 좀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랑 약속했잖아요. 너 졸업할 때까지 엄마 성공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요. 가끔 이제 아이를 만나러 가서 저녁을 먹고 제가 돌아오면 깜깜한 밤입니다. 그러면 그 차 안에서 제가 항상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기다려. 엄마가 다음에 널 만나러 올 때는 더 멋지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돼서 올게. 라고 제가 결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드디어 아이가 졸업반, 저는 그때 연봉 2억 이상을 버는 로얄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킨 거죠. 네, 근데 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졸업반일 때 교수님들이 과제를 내주신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성공자 그리고 멘토에게 가서 인터뷰를 해오라고 한 겁니다. 우리 딸이 저에게 하러 왔습니다. 네, 지금도 기억나요. 그 아파트에서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켜고 녹화를 하면서 아이가 처음 물어봤던 저에게 그 인터뷰 질문은 이거였어요. 엄마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꿈이 있었나요? 저는 그 꿈을 잊고 살았어요. 사느라고 바빠서. 생각해보니까 있었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서 영화 쪽에 일을 하셔서 남들보다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막 감동되는 영화를 보면 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속으로 나도 어른이 되면 저런 멋진 영화 만들어야지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애터미를 만나서요. 감독이고 제가 주연으로 인생 역전이라는 그런 영화를 제가 만들어서 그 꿈을 이뤄낸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저에게 물어봐요. 엄마,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0.0001초도 안 걸리고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 사랑하는 딸이 엄마를 성공자로 인정해주고 멘토를 삼았다니까 엄마는 정말 행복해.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 딸은 이제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 가난해질 수 없도록 제가 만든 겁니다. 저는 여러분 매해마다 딱 1년에 한 번 12월 25일 날만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정말로 기쁜 그런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해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뮤지컬을 봐도, 콘서트를 가도, 잠을 자도 저는 돈이 저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수당이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애터미를 하는 이유, 앞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면 끝일까요? 어떤 바이러스가 또 저희를 습격할지 모르는 거죠. 이 두려움이 없는 이미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 그리고 준비된 미래,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나의 아이와 결국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당당하게, 저희가 그냥 부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자가 되는, 그래서 결국 이거를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그리고 나도 누리는 그런 멋진 부자가 되는 일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저희들이 멋진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